여기에다가 하얀 고양이 한 마리를 그려볼게요. 어때? 좀 고양이 같나요? 어떻게 될까? 오! 너무 잘 나왔는데? 아이폰을 그려볼까요? 좀 사과 같나요? 대충 그래도 아이폰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다가 글씨도 써줄게요. 아이폰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와! 와! 잠깐만, 삼성의 계량. 아이폰을 T폰으로 바꿨어요, 지금.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자, 갤럭시 Z 플립 6 이번에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이미 받아보셨을 시점일 텐데요. 사실 이 플립 6가 전작이랑 하드웨어 상에서도 바뀐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능상에서도 새로워진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사용하면 대체 전작에서 뭐가 달라진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플립을 제대로 활용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6년차 플립러인 저 주연이 플립 6 구매하신 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활용법들 진짜 제대로 탈탈 털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플립 6에만 들어간 새로운 기능들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유용하게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플립 6에 들어간 새로운 기능들, 활용법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가 그동안 플립 시리즈들을 사실 다 써왔거든요. 벌써 6가 됐는데 이 6년차 플립을 사용해 오는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카메라였고, 이번 플립 6에서 가장 만족했던 게 바로 카메라가 확 좋아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카메라 설정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메인 카메라 화소수가 12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확 높아지면서 훨씬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이거 냅다 그냥 카메라 앱 열어가지고 사진 찍으면 기존과 똑같이 1200만 화소로 찍힙니다. 반드시 카메라 앱에서 상단에 있는 이 12M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50M 이렇게 전환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고해상도 모드로 사진을 찍으면 플립 5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질감이나 디테일도 잘 살아있고 색감도 훨씬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앱을 껐다가 다시 켜면 12메가픽셀로 바뀌어 있거든요. 이 설정이 이렇게 리셋되기 때문에 매번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변경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카메라 설정에서 쭉 내려보시면 설정 유지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고해상도 사진 버튼을 켜주시면 한번 50메가픽셀로 설정해 둔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도 계속 고해상도 모드로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의 자랑이죠. 굿락을 이용하면 또 카메라를 더 편하게 쓸 수 있는데요. 굿락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실행을 해보시면 카메라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2배 크롭 줌 버튼, 저는 이거를 추천드릴게요. 얘가 꺼져 있을 때는 카메라를 켰을 때 0.6배, 1배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2배 크롭 줌 버튼을 켜주시면 이제 2배 줌 버튼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이 2배 줌 버튼을 눌렀을 때 더 고해상도의 2배 줌이 들어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알려드릴 기능은 플립 6에 처음 들어간 오로지 플립 6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바로 오토 프레이밍입니다. 피사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줌을 넣거나 빼거나 하면서 자동으로 앵글을 조정해주는 기능인데요. 플립 6가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에서 측면 버튼을 2번 빠르게 눌러주시면 카메라를 열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가 열린 상태에서 살짝 열어주면 바로 이게 플렉스 캠 모드예요. 이런 식으로 힌지를 이용해서 세워놓고 쓸 수 있는 기능이 플렉스 캠인데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오토 프레이밍 버튼이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켜두면 피사체의 움직임에 맞춰서 자동으로 프레이밍을 해주고요. 여러 명이 앵글에 들어오면 사람 수에 맞춰서 또 화각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 찍을 때나 혼자 이렇게 핸드폰 세워놓고 찍을 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번에 플립 6에 새로 들어간 기능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바로 이건데요. 캠코더 모드입니다. 이건 사실 플립 1 때 활용법 영상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했던 기능이었는데 이걸 결국 삼성이 순정 기능으로 최적화를 해준 겁니다. 감사합니다. 캠코더처럼 이렇게 들고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사실 그냥 이렇게 들고 찍는 거는 뭐 원래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OIS 광학식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어서 흔들림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요. 무엇보다 동영상 촬영 중에 나타나는 이 줌 버튼, 이 줌 레버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 레버를 쓰니까 줌인 줌아웃이 엄청 부드럽게 되는데요. 손으로 쥐고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줌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캠코더처럼 촬영할 수 있어서 삼성이 이런 감성을 해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이번 플립 6와 폴드 6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인데요. 요즘 제가 진짜 재밌게 쓰고 있어요. 바로 AI 스케치 변환 기능입니다. 제가 셀카를 하나 찍어볼게요.
갤러리에서 AI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케치 변환이라는 버튼이 추가됐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 펜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내가 그리고 싶은, 만들고 싶은 것을 그려보시면 이미지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깨에다가 하얀 고양이 한 마리를 그려볼게요. 이거 될까? 제가 약간 이렇게 손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잘 못해가지고 그치만 그래도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 어때? 좀 고양이 같나요? 잘 돼야 되는데 생성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막 그렸는데 어떻게 될까? 오! 너무 잘 나왔는데? 우와! 아니 제가 일부러 앞발까지 그린 거거든요. 내 어깨에다가 앞발 파킹하라고. 와! 너무 잘 나왔는데?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원본이 이따위인데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와, 전부 저장하고 싶은데 하나만 너무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진짜 같아. 아니 제가 지금까지 이 기능으로 그려본 거 중에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되게 아쉬운 게 다 저장이 안 돼. 하나만 저장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아무리 똥손같이 막 그린 그림이어도 이렇게 예쁘게 이미지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게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거라 매번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재밌고, 여기서 그림 그리실 때 펜 색상도 선택할 수 있는데 펜 색상에 따라서 결과물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이 스케치 변환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열어서도 할 수 있지만 이 엣지 패널을 열어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엣지 패널에서 맨 위에 있는 펜 모양 이 버튼을 누르시면 빈 화면에 스케치 변환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이미지로 변환을 해주는 건데요. 아이폰을 그려볼까요? 아이폰을 제가 대충, 아이폰의 특징은 역시 인덕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사과 모양이 있어야 되니까 좀 사과 같나요? 큰일 났네. 뭐 대충 그래도 아이폰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다가 글씨도 써줄게요. 이걸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걸려요. 몇 초 걸립니다. 와! 와! 잠깐만, 삼성의 계략. 아이폰을 T폰으로 바꿨어요, 지금. 근데 그림 되게 예쁘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입체감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모니터 화면을 찍어야 되는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사진을 딱 찍으면 이렇게 화면이 얼룩덜룩하게 무늬가 찍혀가지고 이걸 무활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불편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이런 무늬를 한 번에 없애는 기능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사실 올해 원 UI 업데이트로 추가된 기능이라 플립 폴드가 아니어도 갤럭시 폰이라면 최신 기종에서는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알려드리고 싶었던 기능입니다. 이렇게 모아레 현상, 즉 물결 무늬가 같이 찍힌 사진을 갤러리에서 열고 아래에서 위로 쓱 올려주면 상세 정보가 나오면서 물결 무늬 지우기라는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면서 짠! 이렇게 물결 무늬를 감쪽같이 지워줍니다. 원본과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전후를 비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변화가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그리고 길 가다가 쇼윈도 안쪽에 있는 걸 사진 찍었을 때 이렇게 쇼윈도에 비친 빛 반사를 지우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 연필 모양 수정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동그라미 4개짜리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AI 지우기가 나옵니다. 들어가 보시면 빛 반사 지우기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짠! 창문에 비친 빛 반사나 모니터 화면에 비친 빛 반사까지 아주 완벽하게 지워줍니다. 원본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미지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죠? 이 기능도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번 플립 6와 폴드 6에 들어가는 이 엣지 패널에는 진짜 유용한 기능이 새로 들어갔는데요. 바로 AI 셀렉트 기능입니다. 기존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기능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전에 있던 스마트 셀렉트 기능이 AI랑 만나서 더 쓰기 편해진 건데요. 내가 사용하고 싶은 화면에서 이렇게 엣지 패널을 열어가지고 AI 셀렉트를 켜주시면 쓸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부분을 동그라미 쳐주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내가 쓰고 싶은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네모칸,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모양을 선택해야 됐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내가 쓰고 싶은 부분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로 바로 저장이 되고요. 혹은 이 부분을 복사를 할 수도 있고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점 3개짜리를 눌러보시면 노트에 바로 추가하거나 화면에 고정을 시켜놓을 수도 있어요. 화면에 고정을 시켜놓으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스티커처럼 떠있게 되는데요. 이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돈 송금해야 될 때 계좌번호만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고정해 놓은 다음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서 송금하면서 계좌번호를 입력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쓰면 굉장히 유용하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플립 6에서만 쓸 수 있는 커버 화면 꾸미기 기능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 커버 화면 배경이 보시면 이렇게 흔들면 흔드는 대로 강아지 곰돌이 얼굴들이 막 이렇게 쏟아지고요. 또 터치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바로 인터랙티브 커버 화면입니다.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거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설정에서 커버 화면이 있는데요. 새로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아래쪽에 인터랙티브 메뉴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귀여운 커버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정해 놓은 이 강아지 곰돌이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넛 모양도 있어요. 날아다니는 도넛을 커버 화면에 넣을 수도 있고 채소들도 있고 얘네는 좀 더 역동적으로 뛰어다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아쉬운 건 내가 원하는 이모지로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 그치만 여기서 시계 디자인도 내가 원하는 대로 폰트나 색깔 같은 것도 변경할 수 있고요. 날씨 정보도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커버 화면을 만들어 주시고 완료를 눌러보면 이렇게 커버 화면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귀엽죠? 자, 그리고 커버 화면을 좀 더 살펴볼까요? 플립 6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커버 화면 위젯도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되는데요. 플립 5 때는 이렇게 한 화면에 하나의 위젯만 나오도록 설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넘겨가면서 내가 원하는 화면을 찾거나 이렇게 핀치를 해가지고 원하는 화면을 골라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됐는데요. 플립 6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3개의 위젯을 놓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한 화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위젯 설정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위젯 화면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넘겨서 새로운 화면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기존 위젯 화면을 편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편집 버튼 누르는 거 말고 저는 새로 추가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위젯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러 가지 위젯 중에서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넣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옵션, 한 화면에 여러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휴대전화를 열라는 알림이 나와요. 여기서 휴대전화를 열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서 특히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조합이 있는데요. 바로 리마인더, 이 시간이랑 내가 할 일, 알림까지 이렇게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는 타이머를 켜놓고 일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30분 안에 이걸 끝내야 돼!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켜놓고 일할 때가 있어서 타이머도 같이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가끔 이제 날짜를 빠르게 확인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라고 캘린더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한번 써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위젯 화면에서 네이버 클립도 추가해가지고 쇼폼 영상들도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굿락으로 이렇게 노티스타도 추가를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모든 알림들을 한 번에 모아주니까 아주 편하게 알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나간 알림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커버 화면에서 여러 앱 쓰기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으로도 이렇게 유튜브를 커버 화면으로 튼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앱들도 커버 화면에서 쓸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플립 6와 폴드 6에서는 통역 기능도 새로워졌는데요. 플립에서 상단 바를 내려보시면 이렇게 생긴 통역 버튼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바로 통역 기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화면에서 그냥 이대로 상대방이랑 같이 화면을 보거나 아니면 방향 정도만 바꿔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플립 6에서는 이렇게 플렉스 모드로 세워놓고 커버 화면으로 상대방에게도 통역을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나도 통역을 볼 수 있고 상대방도 더 편하게 커버 화면으로 통역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또 여기에서 보시면 좌측 상단에 줄 3개짜리 버튼 눌러보시면 듣기 모드가 추가됐는데요. 이걸 쓰면 듣기 모드로 실시간 통역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진행되는 컨퍼런스나 강연 같은 걸 들을 때 굉장히 유용한데요. 특히 이번 버즈3 시리즈랑 함께 사용을 하면 통역 내용을 바로 한국어로 들을 수가 있어서 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문단마다 통역 후에 한국어로 읽어주는 방식이 실제 말을 하고 나서 한국어로 듣기까지는 한 4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외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이걸로 들어봤는데 전체적인 막 디테일한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확실히 어렵긴 했지만 원래 같았으면 아예 못 알아듣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됐을 상황에서 컨퍼런스 전체 내용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플립 6랑 폴드 6에서만 새롭게 추가된 삼성 노트에서 쓸 수 있는 AI 기능도 있는데 PDF 번역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PDF 파일을 열고 우측 상단에 있는 AI 버튼을 눌러보시면 번역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걸 눌러서 번역을 하면 PDF의 원래 서식 그대로 번역을 해줍니다. 텍스트로 바꿔버린 다음에 번역할 필요 없이 원래 서식 그대로 보면서 번역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말고도 제가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동 서식 기능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진짜 막 쓰여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막 쓰여진 내용도 한 번에 서식을 갖춘 문서로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AI
버튼을 눌러서 자동 서식 기능을 써주시면 제목 및 글머리 기호 요걸 선택해서 서식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뿅! 이런 식으로 엄청 깔끔하게 서식화를 해줍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주요한 기능마다 소제목도 달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용까지 보면은 제가 썼던 내용을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때그때 제가 다시 읽어가면서 단락 정리하고 소제목 달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소제목 적어주고 단락 정리해주니까 기획안 쓰거나 할 때 진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갤럭시 Z 플립 6에서 쓸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 활용법들 탈탈 털어드렸는데요. 이왕 새로 구입한 만큼 제대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또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